예, 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원래 그 유튜브를 찍을 때 하루에 몰아서 상가를 세네 개 찍고 또 하루에 몰아서 토지를 세네 개 찍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걸 이제 쪼개서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업로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파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계획관리 지역과 곁들여서 파주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파주 땅값 많이 올라갈까요? 제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민통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개발 쉬운 땅이 아닌데 언젠가는 먼 장래에는 뭐 큰 잭팟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답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땅을 투자를 했을 때 한 5년 이내에는 뭔가 결과가 나야 되는데 민통선 그거는요. 만약에 내가 산 땅에서 지뢰가 발견됐다. 누가 밟아서 뭐 다리라도 잘린다. 그러면 어찌 될 것 같아요? 그거 사실 법적으로는 자기 책임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뭐 국가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요. 쉽게 말하면 개발이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닙니다. 그 민통선 쪽으로 개발을 한다면 물론 이제 그러려면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생태공원 뭐 이런 쪽이에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관리적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토지 투자를 할 거면 계획관리 지역하고 맞춰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뭐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녹지 지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녹지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녹지 지역은 이렇게 볼게요. 녹지 지역은 여기가 주거 지역이 여기가 있고요. 이쪽이 상업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끼어 있는 게 녹지 지역 이런 것들이 녹지 지역이거든요. 녹지 지역은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 다시요 도시 지역 안에 끼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녹지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녹지 지역이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논밭의 모양이다. 이를테면 평지다. 산이 아니라면 여기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주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 녹지 지역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왜 주거지역, 옆은 주거지역이고 옆은 상업지역인데 왜 나는 농사 짓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이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장래에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녹지지역 투자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점프업을 했던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리지역은 어떤 거냐? 관리지역 뚝 떼가지고 이만큼이 관리지역이에요. 그 관리지역 중에서도 뭐 계획관리지역일 수도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일 수도 있고 보존관리지역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관리지역 그 도시에서 뚝 잘라서 이만큼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관리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언젠가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개발 계획이 있는데 개발이 아니구나. 개발 계획은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하겠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계획은 있는데 이게 언제 할지는 몰라. 그러면 관리지역 언제 투자하는 거면 이 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볼까요? 부동산 투자는요. 그래서 뉴스를 잘 읽어야 됩니다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사례 한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카페에서 실제로 스터디를 했던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네. 어디야? 네. 파주 휴먼 프로젝트 322만 제곱미터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창을 띄워서 한번 실제 뉴스를 잠깐 검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파주 휴먼 프로젝트 322만 제곱미터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를 요런 모양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뭔가 개발 계획이 있는 게 개발이 되려면요. 개발이 가능하려면, 개발이 되려면이라고 해볼까요?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지자체나 또는 지자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하려는 행정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도시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같이 와줘야 되냐면 사업 시행자가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대통령이 어느 개발 제한 구역을 딱 지정을 하면서 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지정한 거죠. 국토부를 통해서. 그러면서 LH라는 사업 시행자를 통해서 땡땡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요즘엔 그런 게 많지 않거든요.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예정돼 있다. 오케이, 그까지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즘에는 미니 신도시 형태인데, 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가에서 했다면 요즘엔 지자체에서 행정계획으로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때요? 사업 시행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 평택 파주구나. 파주에서 이런 행정계획 갖고 있으니까 할 사람 좀 와줘. 라고 시행자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뉴스가 어디더라? 뉴스를 보면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어찌됐거나 3월 20일까지 민간 사업자는 3월 20일까지 의향서를 개발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십시오. 근데 민간 사업자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2명 이상이 컨소시엄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2017년 기준으로요, 시공능력 평가가 50위 이내인 회사가 하나는 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요게 언제쯤 뉴스냐면 올해 2월 며칠자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고 어떤 부동산 물건을 볼 것이냐, 어떤 계획관리적인 물건을 볼 것이냐, 어떤 파주 물건을 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월 자, 보겠습니다.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있는 물건인데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도 제가 띄워 놓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도로에 이렇게 소주병 엎어놓은 것처럼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면적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그림, 지금 뒤에서 보는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냐면 요만큼. 아까 뉴스에서 본 것 같죠? 그죠? 다시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파주희망 프로젝트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고 지형도면 나왔을 때, 요게 나왔을 때 경매 물건이요. 요 자리. 요게 경매권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경매 물건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온 시점이 2018년 4월 3일 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어땠죠? 뉴스 보니까 지금 4월 3일 날 경매 나왔는데 민간 사업자 공모할 때 언제까지요? 3월 20일까지 민간 사업자 제안서 받는다, 의향서 받는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면요. 이때 4월 3일이니까, 즉 3월 20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요거 민간 사업자가 의향서 낸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뒤에 보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의향서를 낸 기업이 5군데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임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계획관리지역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 여기 땅이 언젠간 개발하겠다. 지금 여기 보시는 파주의 희망 프로젝트 사업부지가요.
그 옛날에 여기를 파주 페라리 월드라고 해가지고요 테마파크 자동차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하겠다는 그 사업 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잘 안 됐죠. 계획관리지역은요 그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가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투자는 이와 같이 그 개발 사례, 개발 계획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을 때 그때 딱 들어가면 그때 투자를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를 해서 얘가 거의 만들어져 갈 때쯤 완성되어 갈 때쯤 매도를 한다면 아마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경매권을 평당 160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허허벌판일 때 지금 요 위에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일 때 이 땅이 경매감정가가 평당 150 정도에 나온 걸 160점에 샀다면 여기 위에 산업단지형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이 땅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그림이 딱 안 맞네. 대충 이 정도 한다면요. 여기에 산업단지형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여기 이 도로가 분명히 확장될 거란 말이에요. 확장이 되면서 이 도로변의 땅은 아마도 상가주택 짓기가 괜찮은 땅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상가주택 계획관리지역에 상가 허가가 나나요 안 나나요? 계획관리지역은 일반 음식점 허가도 납니다.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허가 다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상가주택 짓기도 좋고 뒤에는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뒤쪽 땅들도 일부 분필을 해가지고 다가구주택 지으면 괜찮겠죠. 계획관리지역에 다가구주택 건축가 날까요? 예, 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겠죠. 계획관리지역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파주가 앞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게 지금 남북 화해 모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먼 미래,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사실 그전에도 통일이 된다 안 된다 그전 대통령들도 북한하고 지금처럼 화해 모드를 타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어떤 그거 보고 파주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요 파주가 갖고 있는 고유의 호재를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토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